9월 21일 장 마감 시장 발표하겠습니다. 코스피는 2,700선 마감했고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개인은 5천억 정도 매수했고 외국인은 1,600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3천억 정도 매도했습니다. 코스닥은 846선 마감했고요. 약보합 마감했습니다. 개인은 240억 정도 매도했고 외국인은 67억 매도했습니다. 기관은 417억 매수했습니다. 스닥은 어제 16,800선 마감했고요.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S&P 500은 5,300선 강보합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원달러 환율 같은 경우 1,363원 정도 유지되고 있고 원 엔화 환율도 872원 그리고 낮은 수준 계속해서 유지되고 있습니다. 그리고 WTI 같은 경우도 79달러로 유가는 원자재 중에서 좀 튀지 않고 있는 모습이고 휘발유 또한 1700선 가까이 되고 있습니다. 이제 계속해서 오르고 있는 구리인데요. 1800달러 선 마감했고 천연가스도 또 올랐습니다. 2.75달러로 마감했습니다. 그리고 금도 올랐는데요. 제 금도 국제로 보면은 2438달러 마감했습니다. 이제 국내로 보시면 10만 6천 원 선이고요. 비트코인도 크게 상승했는데요. 9천 거의 700만 원 선. 이게 이더리움 ETF가 승인 가능성이 좀 높아졌다. 원래 25%였는데 75%까지 블룸버그에서 가능성이 열려 있다고 발표가 나와서 크게 상승하는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슈적으로 보시면 2연속 하한가 찍었던 HLB가 3거래일 만에 반등이 성공했습니다. 이제 HLB가 전거래일 대비 1,500원 오른 48,500원에 마감했는데요. 이게 낙폭 과대에 따른 반발 매수세가 유입됐다고 하는데 아직까지 HLB가 어떤 리보세라닙으로 어떤 결과를 가져올지는 확실하지 않기 때문에 계속해서 지켜봐야 될 부분이고요. 이번 주에 무슨 항서제약의 CEO도 와서 뭐 이야기를 하는 시간이 있대요. 그래서 진양곤 회장하고 항서제약 CEO하고 또 이야기를 해서 무슨 이야기를 했는지 그런 것도 보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이제 두 번째로는 비트코인 관련주 모처럼 활짝했다. 이더리움 현물 ETF 기대감이 살아났다라는 내용인데요. 이더리움 현물 ETF가 이제 SEC에서 승인 가능성이 25%에서 75%로 늘었다라고 이제 나왔습니다. 그래서 이와 관련된 비트코인과 이더리움이 큰 폭으로 상승했는데요. 9,800만 원까지 급등해서 관련주가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이제 세 번째로는 미국 증시 28일부터 결제 주기 하루 단축한다. 서학개미들 유의해라. 이제 28일부터 미국 증권시장 결제 주기가 하루 단축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미국 주식 투자자가 하루 먼저 매도 대금 수령할 수 있다고 하네요. 원래 T-2였으면은 T-1로 바꾼다고 합니다. 그래서 뭐 하루 일찍 땡겨진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이제 네 번째로는 두 달여 만에 18만 원대로 떨어진 하이브 반등 키도 미니진이 지고 있다라는 내용인데 오늘 이제 18만 8천 원 마감했습니다. 18만 원대가 3월 7일 이후에 처음인데요. 이제 애널리스트 분들은 분쟁 결론까지는 관망해야 된다. 주주총회가 이제 31일인데 그 전에 가처분 결과가 나온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뭐 좀 자세히 보시면 하이브 현재 상황이 이제 엔터 비수기라고 해가지고 지금 어닝 쇼크가 나왔습니다. 거기다가 이제 지방 갈등이 터졌고 겨박제를 맞았는데요. 엔터 산업은 IP와 같은 인적 자본인데요. 아티스트, 프로듀서 이런 인적 자본이 사실상 100% 의존하기 때문에 IP 이슈는 주가의 치명타입니다. 그래서 결국 이 주가 반등은 하이브와 민 대표의 갈등을 얼마나 잘 매듭 짓는지가 관건이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래서 뭐 여기 하나투자증권 애널리스트 분은 이 하이브와 얻어간 경영권 분쟁 결론이 나기까지는 시장은 관망할 것이다. 그래서 하이브가 이번 사건 얼마나 무리 없이 매듭 짓는지, 즉 얼마나 회사가 성숙했는지에 대한 확인이 필요하다라고 이제 관망해야 된다, 할 것이다 이런 얘기고요. 이게 25일 날 지난달 30일 이사회를 열어달라고 이제 요청을 했고 하이브가 민희진 대표가 주도로 경영권 탈취 계획이 수립된 사실을 확인했다고 했었습니다. 근데 민희진 대표는 이사회 소집을 거절했고 하이브는 지난달 25일 법원에 임시 주총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거기다 현재 법원이 민 대표가 하이브를 상대로 낸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을 심사 중입니다. 이 의결권 행사 금지 가처분은 주주총회로 오는 이제 31일 전에 결과가 나온다고 합니다. 이게 가처분 신청이 만약 기각되면은 이제 어두워 지분 80%를 가지고 있는 하이브가 민 대표 해임 수순을 밟을 것으로 보입니다. 가처분이 인용된다면 하이브와 어두워간 갈등도 지속될 가능성이 큽니다. 그래서 이런 분쟁이 빨리 마무리돼야 되고요. 주주 입장에서는. 그리고 이제 BTS가 오늘 6월부터 이제 제대를 하죠. 군대를 갔다가. BTS 공백기에도 불구하고 하이브의 영업이익이 사상 최대를 전망했었습니다. 그리고 BTS 완전체 활동을 가정한 내년 영업이익은 4,700억 내외를 예상했기 때문에 이 회사 자체가 안 좋은 건 아닙니다. 그래서 이 분쟁이 잘 정리되고 한다면 이제 하이브도 나쁘지 않은 선택이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다음으로는 엔비디아 AI 독주 깨자 경쟁업체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도 잇단 도전. 이 반 엔비디아 연합이라 하죠. 이런 반 엔비디아 전선에선 업체들이 AI 칩뿐만이 아니라 소프트웨어 플랫폼에도 도전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엔비디아 플랫폼인 이 쿠다 이용자가 400만 명이나 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현실적으로 전문가들은 이 쿠다를 따라가려면 수년은 걸린다. 따라잡기는 아직 어렵다라는 입장이 있습니다. 다음으로는 AI 수요 증가에 구리 ETF 전선 업종까지 들썩거린다. 요즘 이제 구리 가격이 계속 오르니까 전선주도 계속해서 큰 상승이 나오는 모습인데 오늘은 좀 조정이 나왔어요. 그래도 이제 장기적인 추세로 계속 올라가고 있기 때문에 계속 지켜봐야 될 업종으로 보입니다. 미국 빅테크를 중심으로 AI 시장 선점을 위한 경쟁이 치열해지는 가운데 구리 가격이 폭등하고 있다. 관련주가 강세다. 이거는 계속해서 봐야 될 것 같고 이 다음 이거 보시면 아랍에미리트 해저 송전망 심는 한전 글로벌 에너지 리더로라는 기사인데 이게 2030년까지 30조 규모로 시장을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게 해저 송전망 사업이 요즘 그 국제사회에서 핫한 것 같은데 이 초고압 케이블이라고 하죠. 이 초고압 케이블을 할 수 있는 기업이 전 세계에서 6곳밖에 없습니다. 그 중에 한국 기업 2개가 있는데 대한전선, LS전선 이 2개입니다. 그래서 이런 초고압 케이블 사업에서 수혜는 전선주들이 받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내년까지 총 273km 송전망 구축한다. 에너지 패러다임 전환에도 한획을 긋는다. 이제 한국전력은 세계 초고압 케이블 시장에 국내 기업과 동반 진출해 전력 사업 수출 동력화를 선도하며 국가 경제에 이바지한다는 구상이다. 지금 아랍에미리트도 있고 사우디도 있어요. 그리고 제가 최근에 구리 분석했을 때는 뉴욕에서도 해상 프로젝트 하고 있고 앞으로도 더 늘어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전선주도 잘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낮에는 업무용, 밤에는 시민들에게 기아에서 광명시 전기차 공유 차량이 인기몰이다. 이
전기차 공유 차량 지자체에서 시민들이 호평을 받고 있다고 합니다. 편의성을 높이고 탄소 배출 절감, 업무용 이용 97%, 활용도 높아. 이게 낮에 업무용으로 전기차를 쓰고 나서 주차를 하고 나면 이제 자동차가 쉬고 있잖아요. 놀고 있을 때, 어, 그 전기차를 사용을 시민들에게 준다는 건데, 정확하게는 이제 낮에는 업무용으로 쓰고 밤에는 퇴근하고 나서 시민들에게 이제 쓸 수 있게 공유 차량을 한다고 합니다. 하루 빌리는데 18,000원인가? 그 정도 된다고 하고요. 이게 테슬라에서 말하는 로보택시 기능도 비슷하죠. 테슬라를 산 그 구매자들은 본인이 사용하지 않을 때 로보택시로 수익을 낼 수 있을 것이다. 뭐 이런 말을 했었죠, 일론 머스크가. 그래서 뭐 이런 게 뭐 그냥 현대 기아차도 가능하다라는 걸 또 보여주는 것 같기도 하고. 근데 이제 이게 로보택시가 아니니까 그렇게까지는 볼 수 없겠네요. 그래서 일단은 공유 경제가 계속해서 자리 잡고 있다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다음으로 이제 요즘 내가 제일 잘 나가 테마 주도주 없을 때 돈 몰리는 곳입니다. 이제 반도체 다음 소비재가 계속 인기를 끌고 있는데요. 식품, 화장품 ETF가 고공행진 중입니다. 최근 식료품주, 화장품주를 중심으로 소비재가 강세를 보이고 있는 상황입니다. 식료품주랑 화장품주는 실적이 다 바탕이 되고 있는데요. 실적이 강력하게 나오면서 이제 반도체 다 소비재가 계속해서 강세를 보이고 있는 모습입니다. 이쪽도 계속해서 관심을 가지고 좋아 보이는 종목들을 고르는 것도 중요할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는 이제 니켈값 2만 달러대 급등, 배터리 업계 공급 차질 우려. 니켈 값이 2만 달러대까지 급등했다고 합니다. 광산 셧다운이 줄이었고 원료 수급이 불안정한 상황이라고 합니다. 하지만 이제 배터리 소재사들 실적 회복 영향에는 좀 제한적이다. 이게 일시적일 수 있기 때문에 좀 제한적이라고 합니다. 실적 영향에는. 그래서 전기차 회복 사이클로 들어가는 게 아니라 공급 불안까지 켜지면 전기차한테 좀 안 좋은 거 아니냐라는 우려도 나오고 있는 상황입니다. 네, 이제 미국 시장 정리하고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어제 뉴욕 증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 앞두고 혼조세를 보이며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를 앞두고 전문가들이 엔비디아의 목표 주가를 상향 조정하면서 엔비디아는 2.5%가량 상승했습니다. 그리고 엔비디아가 포함된 매그니피센트 7도 대체로 가격을 지지하는 모습이 나왔습니다. 반면 이제 테슬라는 또 1% 정도 하락하는 모습이 나오면서 제가 봤을 땐 8월 8일에 있을 로보택시 발표에서 반전을 기다리는 수밖에 또 다른 모멘텀은 지금 좋은 건 없어 보입니다. 그래서 상승하기에는 아직까지는 약한 모습입니다. 그리고 이제 JP모건의 제이미 다이먼이죠. 이게 회장인데 예상보다 일찍 은퇴할 것 같다고 언급하면서 JP모건 체이스가 4% 급락하기도 했습니다. 대체적으로 시장은 엔비디아를 필두로 낙관적인 분위기로 마감을 했고요. 이제 연준 위원들은 금리 인하에 대해 여전히 신중론을 이어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일단 내일 있을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가 어떻게 나오는지에 집중하면서 시장을 잘 팔로우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입니다.